네, 이제 우리 시장의 상황 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박민수 팀장, 방승현 연구원 계속 함께합니다. 예, 박 팀장님께서는 최근에 강한 반등, 지난 금요일 또 좀 주춤하다가 어제 반등,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십니까?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나요? 예,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그동안의 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이 소외됐던 어떤 디커플링의 요인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나를 뽑는다라면 결국에는 엔화의 어떤 약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우리 주식시장을 좀 짓눌렀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가 좀 진정되는 국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해소되어 나간다라면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해소가 앞으로 계속 될 거냐라는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뭐 93엔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과거에 어떤 그 환율 추이를 한번 보면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화면을 좀 잠깐 비춰주시면,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가 변동을 상대국 간의 어떤 물가 변동까지도 감안한 그런 환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JP 모건에서 이 실질 실효 환율을 이렇게 추이를 좀 나타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엔화 환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을 좀 쳤던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국면을 본다라면은 2008년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간에서도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그 환율 자체가 아주 낮은 수준에 육박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어떻게 보면 물가 변동까지도 감안했을 때의 상황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유럽 쪽이 이제 경기가 회복이 이제 막 초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엔화나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4일, 15일 G20 회담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러한 환율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환율에 대한 어떤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자제시킬 좀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역시 엔화는 어느 정도 낮은 수준까지 좀 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추가적인 약세도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용인해 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희 시장에는 오히려 전반적인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수급적인 면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2월 달 들어서 영업일수를 본다면 이틀만을 제외하고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특히 1월 달에는 1조 거의 9천억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줬던 것이 외국인의 모습이었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한 3,200억 정도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런 환율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저희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디커플링을 좀 저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러한 기회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도 크게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여전하고요. 그러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 지금 IT나 자동차 중에서 일부 그동안에 좋았던 그런 쪽은 사실상 환율이 역시나 엔화 환율이 역시나 계속적인 약세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 대응이 맞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상당 기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어려웠던 은행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 좀 더 중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전략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반등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그 영역들을 보자고 말씀을 하셨네요.
방승현 연구원은 소비 관련주, 특별히 국내보다 이제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소비 시장이 커지니까 관련주 주목하자는 내용인데요. 어떤 주식들이 있나요? 올해 하나의 큰 트렌드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아시아 소비 시장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선진국이 경기 침체 국면을 보여왔던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같은 그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은 고성장을 지속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시아의 경제 그 큰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아시아 경제의 큰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생산과 수출이 주가 됐다면은 그러한 전략들에 더불어서 소비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되고 중산층이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그 영내 산업과 특정 그 교역 핵심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그 도시 건설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본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아 이머징 핵심 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중산층이 결집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활 문화와 소비 패턴도 약간 메스티지 형식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스티지라는 게 뭐예요? 메스티지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러한 자료들이 그 특정 그 주요 자료들이 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간다는 이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2030년에 그 전 세계 중산층의 66%가 아시아 중산층으로 구성이 된다는 쪽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2014년에 세계 그 소비 시장에서 중국이 1위, 그리고 2025년에는 인도가 세계 5위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도 글로벌 그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나 사회 이런 권력의 중심이 2030년경에 아시아로 이동이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 표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CGV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멀티플렉스 극장 확대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CJENM은 콘텐츠 해외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두투어는 자회사인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이 중국인 인바운드 1위 업체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일유업은 중국으로 분유 수출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로투세븐을 통해서 유아동 의류나 그리고 물품 같은 거를 공략을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락앤락은 주방 생활용품으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동양기전은 그 중국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굴삭기의 유압 실린더 부분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터로저는 중국과 일본이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주로 수익성이 좋은 원데이 렌즈 쪽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솔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솔론은 중국 신용카드 보급 확산의 수혜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관람료가 오른다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또 영화관 운영업체들은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죠. 여행주라든지 내수주들. 이런 내수주가 이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 다시 경기주 쪽으로 모멘텀이 좀 갈 것이냐, 또 다른 시장의 숙제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 박민수 팀장님,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정 방승현 위원님 두 분 수고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